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5분 30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25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가 비정규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인생은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세이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정규직이야.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떠나서 세이주 씨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왜? 진짜? 비정규직이에요. 계약직 아니에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정직원은 아니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 뭐 하나도 안 해본 게 없고 그냥 오로지 음악만 했고요. 음악만 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음악으로 사업을 좀 하겠다고 했다가 목숨을 내놓을 뻔했던. 네. 어깨 찾아왔나요? 막? 네, 지금 더군다나 이빨까지 아픈 이빨이 아파갖고 네 지금 뭐 밥을 지금 녹여 먹고 있는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반가워야 돼. 짠하네요 오늘. 예, 저는 저는 자녀를 하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요새 하고 있는 일이 딸 역할, 소녀 역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좋은 역할이에요. 네. 좋은 역할. 잘해야 돼요. 원래 자기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된 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를 밀어놓고 살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고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뭐 일을 이러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일을 잘 하고 계신 안나 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컴퓨터가 없을 줄 알았더니 컴퓨터가 돌아왔네요. 바로 어제 일주일 만에 저번 주 금요일에 컴백했습니다. 정말로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조립 컴퓨터 저희 녹음실 조립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IBM 컴퓨터. 보통 보통 녹음실들은 이제 맥켄토시 지금도 맥켄토시라고 하나요? 그렇죠. 맥이든 애플 제품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이것저것 편집도 광고매하게 하고 물론 앞으로 진짜 맥켄토시로 애플로 가고 싶긴 한데 맥 프로 비싸잖아요 또. 어쨌든 저희는 이제 IBM 제품을 이제 쓰고 있는데 부품이 이제 하나가 고장 나면 이게 그 부품을 갈아보고 그게 맞는지 고장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또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진짜 그 컴퓨터 고치면서 나올 수 있는 나쁜 경우의 수를 다 겪었어요. 일주일 동안. 보드가 나간 거 아니에요? 보드가 나가서 보고를 교체했더니 안 맞더라고요. 뭐가 안 맞아요? 아니야 이게 부품이? 안 켜져요. 네, 또 있는 거야 그럼?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그럼 하나씩 다 바꾼 거예요? 아니요 그 단계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를 갖고 왔어요. 네. 다른 컴퓨터 그냥 연결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갖고 와서 하드만 바꿔서 연결을 했어요. 안 켜져요. 증상이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해도 하드가 나갔네 그러면. 네? 하드는 안 나갔다 하드가 그랬잖아요. 안 나갔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야? 그 컴퓨터를 완전 다른 컴퓨터인데 이건 원래 있던 게 아닌데 야 왜 얘는 증상이 똑같은 증상으로 왜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전기가 이상한가? 뭐가 이상한가 하다가 이번엔 세 번째 컴퓨터를 갖고 왔어요. 세 번째 컴퓨터를 갖고 와서 똑같이 얘는 하드도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켰어요. 안 켜져요. 뭐지? 정말 이상하죠. 그 전기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에. 뭐야 또 그러면? 세 번째도 안 켜져요. 세 번째 컴퓨터는 뭘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부품을 다 뺐어요. 여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다시 다 꼈어요. 켜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컴퓨터를 세 번째 부품을 걸로? 다 뺀 다음에 다시 껴봤어요.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 하드를 이제 물렸어요. 켜져요. 됐다.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 자리가 있거든요. 컴퓨터 자리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저를 넣었어요. 안 켜져. 이러면서 여기는 귀신 들린 녹음실이야 이러면서. 저 컴퓨터 자리에 귀신이네. 진짜 신기하죠. 다시 뺐어요. 다시 뺀 다음에
뭐 컴퓨터 본체 자체의 어떤 문제 그 접지 불량을 발견해서 이제 다시 그 원래 제 컴퓨터의 본체 껍데기로 네. 갈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진짜 컴퓨터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다 겪은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러네. 와 진짜 귀신이. 그리고 그 생각해보니까 컴퓨터가 고쳐지면서 제 이빨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 스트레스성도 있구나. 귀신이 이쪽으로 갔네. 아 지금 원인 모를 그 치통 때문에 전 그 치과를 주치의가 있거든요. 주치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참 그 네. 동킹치과 광고하다가 광고 안 했잖아요. 치킨 얻어먹고 바로 그냥 쌩 까버리는. 네. 저희 치킨으로 광고를 해드리니까 또 사연 부탁드릴게요. 광고 사연. 어쨌든 전 주치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 모를 치통이 예전에 좀 있다가 지금 다시 그게 또 시작돼가지고요. 와 좀 힘드네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분은 정신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정신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예, 저는 주말에 이번 주에 연휴였잖아요. 그렇죠. 계속 원래 연휴시잖아요. 그렇죠.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하지만 바빠요. 네. 근데 이제 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결정이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친구 2명과 저희 충주 집으로 다시 여행을 갔어요. 가가지고 개울가에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이제 봉숭아물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그렇구나. 네. 나 지금 지금 요디액 용이 바는 건데 찍혀가지고 지금 그러게요. 넷째 다섯째 손가락만 분홍색이 아니고. 아니 손가락 근데 손톱만 이게 돼야지 왜 거기다 뭐 원래 찔 때 백반을 넣었거든요. 근데 백반을 너무 조금 넣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살에만 많이 들고 지금 손톱에는 잘 안 징그러. 들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소독약 바른 것 같아.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 안 빠져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직장 다녀봐 언제 봉숭아물 들어봤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서야 하려니까 밤에 칭칭 동여 매고 근데 이제 여름이라 이불이 하얀 이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불에 묻히고 막. 물이 들까봐 비닐 장갑 저희 네. 요리할 때 쓰는 비닐 장갑을 양손에 아이고. 끼고 잤어요. 아침이 됐더니 손이 축축하게 아주 그냥 아니 이게 어떻게 너무 잘 손톱보다 손가락이 더 빨개.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수건 사업이던 네. 저희가 이제 집을 원래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고쳐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만 해놓고 겉에 치장을 안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방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했는데 셋이서 네. 하루 종일 해서 지금 허리에 근육통이 좀 약간 있네요. 예. 그렇군요. 페인트 칠이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죠. 어려워요. 네. 그리고 어려워요. 저희 집이 좀 오래된 건물이라 네. 밖에는 약간 옛날 집 그 시멘트가 네, 그대로 네. 그냥 마감이 되어 있는 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매끈한 상태가 아니라 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다 이거를 메꾸는 게 음. 엄청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친구 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세주 씨는 뭐 일단 지내셨나요? 저는 말할 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광복절에 네. 다들 국기 기양을 하셨나요? 저희는 이장님이 대표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건물주님이 대표를 하셨죠. 그렇군요. 대부분이 이제 네. 이런 날을 얘기를 하면서도 국기 기양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전날 하고 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잘하셨군요. 예상하신 대로 점심 오후쯤에 늦지막히 일어났기 때문에 전날 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위아래는 제대로 거셨나요? 했죠. 그 당연하죠. 그거는. 네. 요즘에 오늘 인터넷을 끄덕하게 달구고 있는 또라이가 한 명. 왜요? 우길 승천기를 단 진짜요? 놈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금 완전 핫해요. 어... 자기는 뭐 우리나라 헬조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뭐 우길 승천기를 달겠다 이러면서 딱 달고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참 지금 불쌍해 보여요. 근데 나는. 불쌍하게 정신병자가 많아진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인터넷으로 역사를 배우신 분들인 거죠.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아니 얼마나 인터넷에 좋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인터넷도 사실 좋은 내용이 많고요. 그러니까 음. 윌 스미스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 그거 알 것 같아. 네, 자기는 14살 때 정말 또라이였다, 바보였다, 병신이었다. 병신이었다. 그대로 말하자면. 예. 근데 그때는 SNS가 트위터나 없었다. 페이스북이 없었기 때문에 아. 내가 바본 거를
사람들이 네. 뭘 은밀한 바보였다. 은밀한 바보였다 그러는데 근데 그 말 왜 하는 줄 알아요? 아들이 네, 그 아들이 그래서 그래. 아들이 저기 아들이 트위터에다가 중2병이야. 예, 중2병 멘트를 계속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은 뭐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사람들 세뇌시키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걔가 다니는 학교에 이 세상이 지 아버지거든. 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낼 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가 회사를 차렸단 말이야. 차렸다기보다 학교를 세웠지.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그 자식이 거기 다니면서 학교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 학교를 나가 우리는 까고 학교를 뛰쳐나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 근데 학교에선 그런 거 배울 게 하나도 보면 없다, 뭐 요새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들은 너무 풍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겪어보지 않아서 어렸을 부족함을. 때 그 세상을 하나씩 알아나가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죠 저희 때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은밀한 바보 병신인데 지금 그걸 다 인터넷으로 인증을 해버리니까 이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울기운성치를 단 놈이 옛날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걔를 그 동네 사람들만 알던가 미친놈이라고 쟤 바보야 바보 이러면서 알던가 아니면은 뭐 그걸 어떤 기자가 봤어. 그럼 그 지역 신문에 냈어요. 우리 마을에 바보가 그쵸, 산다 맞아요. 이러면서. 그럼 그 마을 사람들만 알 건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지니까. 전 세계로 퍼지고 얘가 바본 걸 인증해. 나중에 입을 팡팡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로 이 아이가 만약에 네. 이제 20살이 되고 뭐 몇 살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30살이 되고 이제 그렇게 생기고 했을 때 그 과거에 싸질러놨던 그 인터넷의 글들이 그 아이의 어떤 미래를 발목을 잡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 자신 몸에다가 문신을 남기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야 사랑해라든가 아니면 뭐 일심 이런 걸 남기고 나서 그 상태로 쭉 살면 좋은데 나중에 그 문신들이 후회가 되는 날이 그렇죠. 왔을 때 그걸 지울 수가 없는 맞아요. 인터넷상에 퍼진 그 글들을 문신처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그쵸.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을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리셋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교육 중에 SNS 교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서. 저는 그거 되게 찬성이에요. 필요한 것 저도 같아요. 사실은 그거 거기에도 예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거든요. 예. 저도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SNS가 이런 폐해를 줄 거라는 건 저도 초반에 신나게 할 때는 생각 못했죠. 근데 누군가는 되게 심리학자나 철학자나 뭐 이런 분들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쓰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초반에 없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너무 급속하게 잘 퍼지는 바람에 네네. 우리나라가 정말 피해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은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인터넷상의 교육을 많이 되게 시켜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시켜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할 정말 것 안 같아요. 좋은 대상이 된 거야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상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그냥 플러스 일상생활 교육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게임들은 게임상에서 채팅을 못하게 막아버린 게임들도 있어요. 왜냐면 게임상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협동을 하게 되면 내 친구가 못했으면 걔한테 욕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막게 하기 위해서 아예 채팅 기능을 없애버리는 게임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우리나라 때문에 시작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요 뭐 이렇게 그 외국 영화들 보면요 뭐 이지메나 왕따 뭐 이런 거가 사실 한국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특히 보면. 일본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심하게 나오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 영화도 미국 대부분 영화도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 뭐 그 캐비넷에 가두고 인종차별 캐비넷에 이런 가두고 거 뭐 이런 거 보면, 인종차별도 예. 있고. 네, 맞아요. 근데 보면 그거를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 몇몇 사이트들이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아, 그거는 가뿐하죠. 가뿐하게 뛰어넘고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한 가지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뭘? 그렇구나. 또 하나 까먹구나. 이게 하나가 제가 지난 화에서 그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언급하면서 야채 인간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이번 영화에도 뇌사 상태에 빠지신 분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거 네. 진짜 꼭 사과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회에 저희가 식물인간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친구가 식물인간 얘기를 하는데 그 일부러 한 건지 재미로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야채인간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재밌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중이병스러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근데 단어 제가 선택이네요.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죄송합니다. 네, 저희도 인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헬조선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참 이렇게 뭔가 입에 짝짝 붙고 재밌는 저거 있는데 원래는 하면 안 되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그렇죠. 어떤 진짜, 발언들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르고 네.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영화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성실한 나라 앨리스 잠깐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녹음 시간이 좀 이렇게 세이주 씨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말로만 옮겨가다 보니까 주말에 또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옮기고 또 옮기고 막 이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 여자친구가 가뜩이나 좀 불만을 좀 갖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언제 빨리 월요일로 다시 가냐고 녹음 날짜 갖고 이제 금방 민원이 들어왔군요. 월요일로 네. 간다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그리고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보고 딱 나오면서 왜 협력 이번 주 같이 개봉했는데 협력 안 하고 왜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했어? 아니 그거 세이주가 그냥 이걸로 하자 그래서 나는 뭐 협력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 했더니 오빠 왜 했더니 영화 씹어먹기 하지마. 이번 주로 관둬. 자 이제 영화 와. 씹어먹기 탈퇴설까지 갔습니다. 영화 네, 네. 씹어먹기 탈퇴설. 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협녀가 도대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협녀 자꾸 지금 네. 그 두 여자 주인공의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걸로 지금 또 언론 플레이 하고 있나요? 언론 플레이 하던데, 네. 촬영장에서 예, 그래서 우리 깐느가 선택한 배우께서 나는 신인 시절에 저렇게 싸가지 없지 않았다 뭐 이런 오.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그런 팩트인지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인지 촬영장이 그닥 로맨틱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게요. 촬영장이 성공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건 전일 텐데 찍은 날짜 그 사건이 발생될 쯤이죠. 쯤인가요? 네, 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건이 터졌으니까 영화 개봉이 개봉했죠. 늦어진 거죠. 그렇군요. 예, 예. 진짜 협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먼저 이렇게 말수족해도 되죠? 네.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적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음악을 한참 막 이렇게 열심히 하던 시절, 그러니까 기획사가 없이, 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아무래도 기획사가 없이 혼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금전적으로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되긴 찍어야겠는데 뭐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돈이 없었으면 안 찍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여자 모델을 한 명 섭외를 해서 제가 네. 그냥 카메라 하나를 들고 그냥 거리로 나갔어요. 그냥 거리요? 그냥 노래방 영상처럼 처럼 막 찍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더 슬픈 노래니까. 막 찍었어요. 그냥 막 찍고 막 편집을 했죠. 직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딱 걸었는데 댓글들이 이제 네. 와 진짜 쓰레기 같다고 영상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제가 봤어도 되게 쓰레기 같았어요. 근데 저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네, 있는 네. 노력을.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된 거는 제가 워낙에 잘하니까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일은 안 하지만 영상을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댓글들 이거 심지어 저한테 따로 메일까지 왔어요. 영상 하는 사람들을 욕먹이지 마라.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욕먹고 막 하지 마라. 이렇게 따로 메일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 있는데 어쨌든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봤을 때 딱 제 그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을 텐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뭐가 안 되니까 이렇게 찍었구나. 뭐가 안 되니까 이렇게 찍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이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제 자신, 그러니까 좀 옛날에 그런 영상을 만들고 되게 창피하지만 그래 어차피 나는 뭐 음악은 잘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영상은 좀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내야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네. 그냥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냥 이 사람과 이 감독과 저와 그냥 일심동체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되게 짠하게 봤어요, 저 영상을.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일단 줄거리는 좀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줄거리 얘기해야죠. 예. 저는 그냥 순간 이렇게 몰입했거든요. 너무 그런 짠해서. 마음에. 네. 예. 자, 줄거리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인공이 왜 안 써 있어요? 수남 이정현 씨. 아, 네. 이정현 씨. 네. 이정현 씨가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가난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공부도 못 하고 공장을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가난한 게 아니고 평범한 평범한 아이예요. 근데 이제 뭐 학교를 열심히 나왔는데 아주 공장에서 그냥 격리 업무 뭐 이런 일을 뭐 하면서 근근히 살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인 규정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은 또 뭐 이렇게 뭐 귀도 안 들리고, 예. 근데 뭐 손가락도 잘리고 뭐 잘린다 보니까 뭐 사람이 이제 막 집에서 쉬게 되고 피폐해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막 일을 막 하루에도 막 3-4개씩 막 해요. 근데 이 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죽어버렸으면 괜찮은데 이제 가사 상태라고 하나요? 뇌사 상태. 네, 뇌사 상태에 빠지죠. 그러니까 그 생명 유지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미친 듯이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재개발, 우리나라의 특징인 이 재개발에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셜 포비아에 이어서 영화 시범업계에서 소개하는 카파 출신 영화, 이거 2번째 영화거든요. 아, 네. 소셜 포비아도 여기서 졸업생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뭐랄까 계속 박찬욱 감독님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너무 맞아요. 박찬욱 영화 같은 느낌 했더니 아닌 게 아닐까. 엔딩으로 올라갈 때 감사한 분들한테 박찬욱 이름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도 교수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읽어본 건 또 박찬욱 감독이었다고 그 말씀 들었거든요. 중에 카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고요. 네. 그 여기는 아마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노동부 산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졸업한다고 해서 뭐 그 학위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뭐랄까 명예라고 할까? 아니면 거기 이제 수업 커리큘럼 자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화 쪽으로는 최고의 학교거든요. 그러면 그럼 나라에서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조금 다 대줄 거예요. 교수진이 막 박찬욱 감독님 같은 분들도 들어가시고 막 이런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거기 출신이세요. 원래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활동을 하시다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입학을 하셔서 카파? 네. KAFA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학을 하셔서 이제 수업도 들으시고 이제 자기 이제 인맥도 쌓으시고 이제 사람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데뷔를 한 게 그 봄날의 곰이었을 거고요. 물론 그게 망했지만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어떻게 잘 돼서 살인의 추억도 만드시고 했겠죠. 근데 이분들도 그 소셜 포비아 감독도 그렇고 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찍으신 안국진 감독님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미래를 이끌어갈 되게 보석 같은 이제 처음 원석에서 딱 캔에서 이제 한꺼풀 벗겨낸 가공은 안 된 한꺼풀 벗겨낸 정도의 보석 같은 분들이신 거죠.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네요. 저는 그 처음에 포스터를 보고 굉장히 잘 다듬어진 상업영화인 줄 알았어요. 네, 상업영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터는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포스터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저거 진짜 보고 싶다고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정현 씨 사비로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현 씨가 개런티를 안 받았어요. 알아요. 시나리오만 받고 그냥 출연하겠다고. 근데 지금 보면서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고 꼭 무슨 졸업생이 어디 맞아요. 졸업생이 그 졸업 작품 만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동물의 왕국 씬 같은 것도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쫙 넘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뚝뚝 끊기는 약간 그 학생 작품의 그런 맛?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은 아마 인위적으로 더 끊기는 장면들을 일부러? 많이 넣은 것 같긴 해요. 일반적 연속된 장면에서도 액션 장면 이런 것들을 끊어서 딱딱딱 예,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그럴 것 같기는 네.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그런 끊기는 느낌은 이제 일본적인 요소, 일본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 요소예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움직였다가 끊었다가 빠르게 움직였다가 끊었다 네네네. 하면서 과장된 만화 같은 그런 요소를 주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어떻게 두 분 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좋게 봤어요. 배우들도 연기를 다 잘한 것 같고 다 좋았는데 전 짠하게 봤어요, 짠하게. 내용은 일단 짠하죠. 근데 아니 그 감독의 마음, 감독에서 감독이 불쌍해. 제작비도 감독의 입장에서 제작비가 2억 네. 2억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감독이 이 감독이 불쌍해. 쓴 거는 7천만 원 정도를 제작비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머지는 이제 이 배우들, 학교에서 학교들.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아. 이제 시나리오 그쪽에서 뽑아서 했겠죠. 네네, 네. 이 소셜포비아처럼.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마케팅 팀이 병신 같은 거야. 왜냐하면 그럴까요? 예고편에다가 뭐 오포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의견을 표현해주는 그런 영화처럼 포장을 해놨는데 맞아요. 이 여기 나오는 추나미 오포 세대랑 관련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관련 없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안 되지. 심지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집도 샀죠. 애를 낳을 뻔했죠. 집을 샀죠. 애를 낳을 뻔했죠. 근데 오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전혀 상관없고 저도 그리고 보고 나서 이상했어요. 오포가 분명히 설명이 이상하다는 이게 얘기가 있었는데. 본 영화가 다가 아니라 다른 게 뭔가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뭐지 이랬어요. 저도. 마케팅은 정말 잘못한 거고 또 하나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보기는 좀 솔직히 힘들어요.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반적인 내 내용도 아니죠. 얘기다 내 얘기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일반적인 근데 얘기들은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만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혐오스러운 네. 미치코 네. 일생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내용인 맞아요. 거예요. 그 네. 혐오스러운 네. 이치코라는 그 영화가 또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네. 미치코가 아니라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 마케팅 팀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난 지금 화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감독님 중에 장준환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지구를 지켜라는 영화는 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좋은 마케팅 영화죠. 팀이 진짜 너무 마케팅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영화가 말아먹었고요. 그분이 그 뒤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 이분은 보석 같은 분이시라고. 근데 이 보석의 첫 영화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좀 잘 되고 있다가 영화가 하니까 네. 망칠 뻔했던 거는 정말 마케팅 팀이 반성해야 될 일을 생각해요. 마치 여기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소셜 포비아 감독님은 보석은 많고요. 이 감독님 안국진 감독님은 원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이거 세공한 사람이 박찬욱 감독님이세요. 아니 취향이 근데 안 맞으니까 많이 손을 안 대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시나리오를 줬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마음에 드네 찍어라고 하시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감독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 뭐 내용들 네.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카메라 감독님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카메라 감독님을 첫 번째 잘못 만난 것 같은 게 그래요? 일단 카메라랑 조명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어로 갖고 싶으면 더 고어로 찍어야 되고 아니면 안 그런 장면은 안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꼭 홈비디오처럼 그냥 아무런 감정을 영상에서 담아내지 못했다. 좀 일부러 더 막 학생 작품처럼 찍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요, 학생 작품처럼 찍을 수는 없죠. 전문가인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어설프게 초점도 잘 안 맞춘 상태로 찍어서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한다는 게 참 저거 했는데 저는 뭘 또 느꼈냐면 사실 조명 태양빛 아들에서도 조명을 더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웬만하면 넘기자 하고 다 뺀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제작비를 아끼다 보니까 많이 뺐어요. 일단 엄청 빼다 보니까 그러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적어도 렌즈라도 좀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되는데 렌즈도 그냥 DSLR 그냥 저기 엄마통 그냥 줌 렌즈 쓴 것 같고, 그러니까 전혀 이게 지금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 감독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을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빨래방 장면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지하실 말씀인 거죠. 예. 지하실에서는 세탁소 지하실. 지하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명을 잘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잘 써야죠. 조명을 제대로 안 쓰면 안 찍혀요. 그렇죠. 껌껌해서. 거기는 감독 의도대로 좀 잘 찍혔어요. 거기만. 예, 왜냐면 거기 조명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조명을 쓰다 보니까 열심히 세팅을 했겠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조명 세팅을 제대로 안 하고 다 그냥 꼭 그냥 연기자가 딱 왔는데 연기자가 저희 지금 5분밖에 시간 못 내요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5분 만에 세팅할게요. 갖고 그냥 난 저쪽 앵글에서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찍어. 지금 시간 없지 안 되잖아. 딱 그 상황입니다. 제 영화 그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하고 싶은 앵글이 있는데 하나도 표현 못했다. 그 상태로 영화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이주 씨? 세이주 씨 감독님으로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세이주 씨가 이 영화를 선택한 아니에요. 이유를 알겠는 게 약간 이 잔혹물이잖아요. 네. 뭐라 그러죠? 잔혹물이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눈가에 막 찔리고 막 이렇게 막 피가 줄줄줄 흐르고 막 이러는 것도 세이주 씨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요. 칼도 많이 쓰고, 예. 칼도 많이 쓰고 독극물도 먹이고, 독극물도 먹이고, 눈알 뽑고. 네.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는 않았어요. 전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랄까 영화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혐오스러운 마치코 같은 영화를 네. 보면 색감도 되게 그 과장돼 있고요. 연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과장돼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마치 만화책에서 네, 맞아요. 그걸 보거나 아니면은 그 연극 같은 거를 더 네. 과장시켜서 그 영상으로 담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치 이 성실한 날의 앨리스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정현 씨가 되게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나오면서도 되게 귀엽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네네. 귀여운 요소와 네네. 뭐 헝클어진 요소와 그리고 정말 눈에 초점이 없기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계잖아요. 그 네. 재개발 확인 창선 동의서. 찬성 동의서 뭐 이런 거 받으러 다니는데 또 그때는 눈빛에 초점이 딱 돌아와요. 그러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그냥 쭉 가는 장면에서는 옆에서 창으로 뭐 막대기 쇠막대기 예. 이런 걸 찍어서 쓰러지는 것도 그냥 모르고 넘어질 정도로 그냥 넋을 잃고 쭉 연기를 하면서 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장을 받을 때만 초롱초롱 빛나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말도 되게 잘했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정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나머지가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인식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정현 씨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그 상담사 역을 하셨던 분 있잖아요. 네, 서영화 씨. 예, 되게 낯이 익으면서도 되게 모르겠는 분인데 서영화 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연기 너무 잘하셨고 이분이 근데 그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이상해요. 연극하시는 네, 맞아요. 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색하면서 TV에 많이 그런 영상물을 네, 많이 네. 찍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무대에서 대사 치듯이 좀 이렇게 뱃소리로 이렇게 대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러 이런 분을 캐스팅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세탁소 주인도 약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분 이준혁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연기를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게 했어요. 일반 상업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연기들이에요. 막 그 진짜 사이코 같은 그런 거를 연극에서 나오는 사이코 같은 거를 연기하셨었고 그리고 뭐 그 우리는 이분은 얼굴이 되게 낯이 익은 분인데 그 동사무소 계장분 이대현이라는 이분도 이분은 늘 하던 대로 연기를 했는데 이분은 살짝 이분도 좀 과장된 듯한 더 비꼬는 듯한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연극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경찰들이 그 수남의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할 적에 꽉 껴가지고 그렇죠. 움직이면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잖아요. 이건 마치 진짜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블랙 코미디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인물들이 연기는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 남편 역할을 하신 분도 맞아. 그분도 이제 청각장애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귀 소리를 잃는 그 상실감 포함 이제 손가락이 잘려서
이제 불구가 되게 생겼는데 인간으로서 자기는 와이프의 이제 그러니까 가망성 없다고 느꼈을 예, 때. 근데 그 부인의 주머니에서 음, 열쇠를 찾다가 내 손가락이 나왔으니 음, 그게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데 맞아요. 그러고 이제 부인을 위해서 또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예. 또 그 식물인간 연기도 하시고 음. 이분도 그렇게 많이 나오신 분은 아닌데 그래도 TV에 가끔은 나오셨던 분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각각의 이 역할들은 굉장히 잘했는데 그 한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영상미가 너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쨍하게 이 화면들을 다 잡았더라면 그쵸, 오히려 짱하게, 예. 오히려 더 이렇게 짱하게, 완전 만화같이 쨍쨍하게. 예, 짠하게 이렇게 지금 포스터는 그 컬러가 굉장히 그렇죠. 잘 잡혔어요. 포스터 컬러처럼. 알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톤으로 만약에 영상들을 계속 잡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영화가 확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진짜 그 부분이 그러네. 계속 영상이 되게 뿌연 그냥 박찬욱 감독이 그 짱짱한 걸 잘해요. 잘 쓰죠. 예.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스터링 때, 그러니까 그 후반 작업에서 그쵸.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그렇게 찍으려면 박찬욱 감독님처럼 찍으려면 그 소품부터 그렇게 준비를 일단 해놔야 해야죠. 돼요. 네. 모든 게 근데 더 이게 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제가 보기엔 원색빛이 나온다 했는 예, 얘기죠. 기술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빨간 그 보고의 네. 빨간색 pit빛은 더 선명한 할수 pit빛으로 더 있었는데 빨갛게 맞아. 예, 아, 이렇게. 그러네. 제가 맞아요, 보기엔 맞아요.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는 감독이 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박찬욱 감독을 좋아한다면 충분히 그 색감도 그렇죠. 내고 예, 싶었을 예, 텐데 예. 제가 보기에는 ISO를 올리면 그 화면이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래서- 색상을 못 넣었다. 그래서 카메라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세 씨 얘기에 저도 약간 동감을 하는 이유가 인정.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니 보기엔 너무 급하게 찍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기력도 지금 다시 다르게 느껴지는 게 네. 저는 이 감독이 연기력도 끌어내지 못하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금 제가 보기엔 그 지금 나레이션을 꽤 많이 하는 그 상담사 네. 경숙 씨, 서영화 씨는 저는 책 읽는 줄 알았어요. 이번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야, 어떻게 책을 읽어도 저렇게 읽냐. 진짜 연기를 저따위로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드라마 연기하고 네. 이렇게 연극 그 연극 많이 연기는 좀 달라요.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분이 중간 중간에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부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대사가 길잖아요. 이분이 많죠. 대사 많잖아요. 엄청. 대부분은 굉장히 자기 마음에 안 들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책을 읽었고 이 명계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분이 짧지만 네. 그냥 연기를 잘 오늘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냥 명계남 씨는 근데 약간 원래 성격도 그러시다고 제가 네. 근데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았고 뭐 이정현 씨야 워낙에 완벽주의자라고 네.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어쨌든 그 부분은 자기가 계속 하고 저는 그 싶었던 카드 것 같아요. 날리는 거 되게 놀랐어요. 그게 진짜 날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정현 씨라고 했으면 연습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일단 뭐 시간적으로 그리고 뭐 배우들의 이걸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제가 보기엔 앵글도 원래 쓰고 싶은 앵글이 있으면 사전 답사하고 뭐 여기 하고 이렇게 찍어보고 그 시간대 빛에 그 태양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서 그냥 야 여기서 찍자니까라고 하니까 그냥 알았어 찍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영상이 그렇고 영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잘 집중을 못하니까 영화가 훨씬 재밌어야 될 영화가 그거를 다 표현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찌됐거나 저는 그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지금 스토리도 네. 원래 극본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상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런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안국진 감독님한테 그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아픔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댓글들과 어떤 그 진짜 개인적으로 어떤 영상 하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갖고 하셨던 근데 심지어 그분은 저한테 자기 블로그를 다 링크해서 보냈어요.
자기 뭐 좀 이렇게 배우라고? 찍는다. 참고하라고. 당신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짓 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아니 자기 이렇게 전문가스러운데 자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저도 얘기하면 안 그만두라고요. 되니까? 예. 아. 저보고 그만두라고 보낸 메일이에요. 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느껴본 사람으로서 이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는 좀 알겠어요 대충. 근데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금 이 영화는 장르가요. 그 말 그대로 박찬욱 감독님이 좋아하는 잔혹물에다가 이런 것들이면 사실 이런 장르는 보여줘야 될 영상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영상미 피가 이렇게 흐를 때 그 영상미 때문에 보는 영화지 이거를 무슨 우리가 무슨 이런 5포 세대 3포 세대 어떤 의무시로 보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포가 아니고 실제 아니 이 특별하잖아요. 여주인공이 어쨌거나 그냥 살아가는 얘기가 다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걸 어떻게 잔혹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박찬욱 감독 스타일을 좋아하는 일반인이 팬아트로 찍은 거예요. 팬으로.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감독이 자기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걸 따라하고 싶은데 그거를 제작비가 없어서 못 따라했어. 이게 다예요. 만약에 제작비가 있어서 따라했으면 정확히 따라했으면 그냥 제2의 박찬호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작비가 없어서 못 따라할 거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혀 지금 이걸 아무리 뒤지고 까도 봐도 자기만의 스타일은 하나도 없어요. 뭘 자기만의 스타일 뭘로 얘기해 줄 거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소셜 포비아는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건 최고의 영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작비 별로 들일 것도 없었고 근데 진짜 그 관객을 쥐락펴락하는 그 타이밍. 근데 소셜 포비아하고는 다른 게 거기는 일단은 대놓고 행케미아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영상이 흔들리던 아니요. 행캠은 중간 나오는 거고요. 그 중간이기는 한데 영화는 제대로 찍었어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걔는 이런 정황이야라는 걸 명확하게 찍고 가는 건데 제가 소셜포의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요. 소셜포가 정말 잘 찍은 이유가 그 공부하는 애들 공부하는데 옥상 공부하는데 옥상이에요. 공부한 노량진 옥상을 굉장히 예쁘게 잘 찍었어요. 앵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여자 자살한다고 막 목매달은 그거 있죠. 그 집 조명 보여.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조명을 그냥 그 집을 그냥 조명 켜놓고 홈캠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찍혀요 절대. 그러겠죠. 예, 다 조명 저기서 이게 설치하고 밖에다 설치해서 안으로 파란빛 빨간빛 들어오게 하고. 근데 지금 이분이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고 얼마나 장비가 없고 얼마나 저기가 없으면 그걸 소셜포비아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해야 될 장르의 영화를 그거를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찐빵을 자기 단팥빵을 만들고 싶은데 단팥이 없어요 지금. 근데 빵이야 그냥. 뭐 감독님. 근데 자기는 단팥빵에 들어가는 그 저거 있지 찰떡. 그걸 자기는 미친 듯이 주물렀어. 그러니까 그 떡만은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흰 건 부분은 장인한테 줬는데도 야 자네 얼마 주물렀으면 이렇게 잘 나왔나라고 했는데 먹어볼까 딱 근데 팥이 없어. 그게 참 이 상황이에요. 그게 그 상황이에요 이게. 소셜포비아는 이게 너무 잘 찍었어요. 완벽해요. 조명, 앵글, 카메라 그리고 심지어 밤에 찍고 이런데도 진짜 우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짱짱하게 잘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도 표현을 한번 하자면 사실 그렇게 안 찍고 싶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부터 불쌍하다 그러는 거야 지금. 아마도 그리고 봐온 게 있고 박찬욱 감독님을 좋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안국진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찍고 싶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감독님이 더 이렇게 훌륭한 영상을 원치 않겠어요. 근데 뭐 여건상 뭔가 뭐 비용이 부족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다른 방향으로 풀었어도 됐을 거란 얘기죠. 제 박찬욱 감독님 중에 박지가 박찬욱 감독님 거 맞죠? 네. 박지에서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그 집이 아예 흰색이잖아요. 집 내부 완전 흰색. 그랬나? 마지막에 둘 다 저거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그 사람 질질질 끌고 가는데 그 피가 흰 바닥 그리고
진짜 그런 영상미를 내려면 어쨌든 집을 다 흰색으로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래서 조금 더 했었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말 이 화면도 잡고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의 이런 자극적인 장면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를 맞출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전 미츠코도 보면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가지인데요. 그 미츠코의 일생에서 보면 이제 얘가 완전히 그 히키코모리가 된 상황에 빠진 적 있죠. 그 쓰레기 같은 집이 네. 나오고 그 쓰레기 같은 집을 정말 잘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밖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칼 맞는 장면인데 그 거기서 노을이 나와요. 근데 그 노을이 진짜 짱짱하게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노을 시간대랑 날짜 이런 것들로 뭐 한 번에 안 찍고 야 오늘은 느낌 안 나온다 내일 찍자. 내일 오늘 느낌이 안 나오는데 내일 찍자. 이거 영화에서 충분히 하잖아요. 감독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아니 뭐 어쨌든 나중에 CG를 넣더라도 이제 날씨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분 감독님은 내가 보기엔 이런 재반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런 자기 만족에 안 차는 자기 성에 안 차는 이 작품이 나왔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근데 간에 자기 성에 보면은 안 찼을 때 보는 댓글들이 정말 자기 가슴을 찌르잖아요. 정말 그죠.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찍고 싶었냐고 씨발 이러면서. 그러면 한세 씨가 보기에는 이분이 만약에 제대로 투자가 됐다면 2억짜리가 아니고 20억이 넘는 영화였다면 그럼 제2의 뭐랄까. 박찬욱 감독님처럼은 보였겠죠. 일단은 음, 작품성 다 떠나서 그러니까 작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작품은 충분히 좋았어요. 음, 작품 좋은데 제가 아쉬운 건 연기력하고 그런 연기력, 영상미 뭐 이런 것들이 제작비에서 오는 무조건 다 부족함들이 그게 너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만 다 했다고 해서 제가 솔소포비아보다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또 만약에 그걸 다 극복해냈다고 쳐도 저는 솔직히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고어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어설픈? 그러니까 뭔가 다 어설픈 이걸 다 했어도 어설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했어도 어설플 작품이 그걸 하지도 못한 거죠, 심지어. 근데 만약에 뭐 이분한테 80억짜리 영화를 찍을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제2의 박찬욱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느 정도 작품은 나오잖아요. 일단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 있는 건데. 원석이라는 거는 인정한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얼마큼 보석이 될지 얼마짜리 보석이 몰라요.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얼마를 저도. 투자를 해야 보석이 될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보석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까보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죠. 저는 제 생각. 애초에 원석 그냥 지금 원석이에요. 지금 네. 아예 이렇게 보석이 안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엔 이제 거기 박찬욱 감독님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대로라면은 뭐 이렇게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사람이 이렇게 영화를 못 찍어야 정상인데 이거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네.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네. 일단은 그 배우들의 연기는 다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형사 역할을 하신 분들까지 그 동네 그 누구죠? 저기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의 할머니 무심한 듯하게 나오는 그 약간 치매가 걸리신 것 같은 할머니까지 그냥 굉장히 그 본인의 연기들은 다 약간의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약간의 코미디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고어물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블랙 코미디라고 계속 지금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맞아요. 봤어요. 블랙 코미디. 예. 그리고 잔인한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또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솔직히 고음으로 하기에는 너무 약하죠. 네, 그리고 말한 대로 고음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그러기에는 사실 그 소녀여서 이제 가장이 된 여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 스토리상 이제 더 극악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계속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게 상황이 어쩔 수 없게 죽이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살면서
연마한 기술로 인하여 그 살인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인데 끝끝내는 이제 살인자로 도망을 가는 행복한 도망이기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는 그러고 이제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정현 씨가 웃으면서 하는 그 미친 연기는 그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예. 독보적이죠. 그러고 이 나이 아까도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머리를 정리한 상태로 나오지 않아요. 완전 그 고등학생 때 완전 빼고. 어렸을 때만 빼고 네.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항상 이렇게 부시시한 머리가 한쪽에 이렇게 어떤 옷을 입더라도 이렇게 약간 흥크러진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설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배우 자체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게 보여요. 근데 맞아요. 그 정말 카드를 날려서 눈에 맞히고 딱지를 날려서 눈에 맞히고 그 신문 종이를 던져가지고 꽂아서 불을 피우고 이런 게 사실 현실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감독님이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비현실적인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실 같은 영화를 만들면서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은. 그러니까 네. 이 상담사 이분의 말투도 그렇고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런 거에 포함해서 이제 비현실적인 게 너무 계속 우연처럼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저 영화 보면서 좀 어이가 없죠. 그냥. 또 저러네. 와 약간, 재밌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에이 또 저렇게 죽이고 이번 저렇게 죽이고 그런 게 있고 약간 그리고 처절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고시원에 앉아 있을 때도 그 분홍색 소세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그냥 먹죠. 예. 계속 익히지도 않은 날 그 소세지를 먹어보셨어요? 날 거? 네. 좀 밀가루 맛이에요. 그냥 밀가루 그냥 맛이거든요. 먹으면. 그냥 퍼석퍼석한 그거를 이렇게 계속 뜯어 먹잖아요. 그러고 잘 잘라 먹지도 않고 이렇게 베어 물고 있었었는데 형사가 그 죽는 시점에는 칼이 옆에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설정처럼 이렇게 자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되게 어렵게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확실히 제가 영화 감독이 못된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못 느끼고. 아니요, 제가 보기엔 세이주 씨가 뭐 이번에 청취율이 분명히 협렬을 하면 저희 청취율도 같이 올라갈 텐데 그걸 안 하고 진짜 청취율이 안 올라갈 이 영화를 선택한 거 보면 세이주 씨의 어떤 박찬욱 감독에 대한 무한 사랑. 박찬욱이 영화 감독이 참여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감독님을 왜 모두 전 놀랐다니까요. 이거 왜 자꾸 박찬욱 냄새가 나지? 응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맞다 협렬을 안 한 이유를 뭐 하나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주변에서 사람들 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직 본 사람이 없어요. 별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럼 한 주만 더 기다리세요. 그럴까요? 주변가 누군가가 보게 되면 그분한테만 물어보세요. 네,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미가 없대요. 그 깐느 여왕이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지금 그 베테랑이랑 암살, 미션 임파서블 이 세 영화가 아직 그 내려가지 않은 상태. 따끈따끈하죠 아직도. 아직 따끈따끈할 때라서 지금 협녀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 영화가 소셜표배아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관객이 2만인가? 넘었어요. 제가 보기엔요.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기엔 여기 포스터에 속으신 분들이 더 아니요. 뭐 친구분들을 다 동원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한 20명, 25명 주말 저녁에 25명 정도의 인원이랑 봤는데 이게 뭐 텅텅 빈 거죠. 저는 그래도 좀 다 찼었어요. 그래요? 그게 봤는데 영화가 끝나서 이제 관객들 얼굴들을 봤는데 똥시부표죠. 네, 좀 내 약간 주말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잃어버렸다. 그리고 뭐 이런 우리가 표정들이 지금 많았어요. 보고 있는 영화들이 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요새 계속 장난 아니에요, 봤던 진짜. 영화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극찬을 했던 베테랑도 그렇고 아 베테랑인데 예 그리고 박- 좀 전에 유승환을 그 뉴스에 비교할 수가 나왔던 없지. 암살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그 관객들의 눈높이는 하늘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분의 이런 그 한세 씨가 얘기한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일반인들 눈에도 보일 정도로 관객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네. 이분이 어쨌든 이런 장르를 좋아하니까 찍으셨겠 첫 번째 영화로 뭐 그랬겠죠. 삼으셨고 하셨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뭐 소셜포비아도 그렇고 저기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차이나타운도 얼마 제작비가 적게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소셜포비아도 뭐 당연히 적게 들인 영화인데 그 영화들의 퀄리티가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론 돈과 이게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 장르를 많이 타기도 한단 말이죠. 굳이 뭐 이렇게 화려한 영상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눈치껏 설렁설렁 관객들이 눈치 못 채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엔 너무 또 영상미를 많이 끌어당겨.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연기자들은 애니메이션처럼 대사하는데 만화처럼 대사하는데 장면은 홈비디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면까지 만화처럼 연출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이 감독님이 유일하게 그래서 만화처럼 연출하고 싶어서 유일하게 자기 능력 돈이 안 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한 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튀는 컷 편집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성학교가 생각나는데요. 네. 두 감독님을 좀 만나게 해주면 아 그러네요. 예. 차라리 경성학교 그런 거기는 영상미는 좋았어. 네, 네. 영상미를 아, 여기서 썼으면 색감도 참 좋았을 텐데. 미술도. 두 감독님이 만나서 같이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예. 두 개 장점만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단점만 붙으면 네. 그러네요. 둘이 분이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네. 그 뭐랄까 판타스틱 4 같은 경우도 협녀는 제가 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네. 판타스틱 4 같은 경우는 그 배우랑 감독이랑 주먹질 할 뻔했다고 하는데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뭐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영화의 맛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별점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맛있었던 부분은 그 지금 장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장르가 한국에서 많이 사랑도 못 받았고 네. 많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익숙치는 아니에요. 않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굳이 비교하긴 싫지만 뭐 미치코의 일생, 혐오스러운 미치코 일생이나 아니면 뭐 박찬욱 감독님들의 영화들 네. 그러고 뭐 그 외에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을 그래도 싫어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편이라서 만약 이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건 사실 환영이에요. 안국진 감독님의 도전기가 되게 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정이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그게 맛있었던 부분, 도전이 좋았다. 동조하려면 돈으로 해요. 네. 하지만 진짜 수준 낮은 어떤 영화 연출 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맛없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거보다 같은 금액을 들였더라도 더 수준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테고. 그런 데다 더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추천 안 하고요. 별점은 1점 반. 1점 반 드리고요. 한 줄 평은 이정현 씨는 촬영 중간에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게 한 줄 평입니다. 촬영 중간에. 네,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어느 화면을 정도 진행이 돌려보면서 되면?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라는 걸 느꼈을 그렇군요.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한 줄 평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맛있었던 점은 네. 포스터와 그리고 이정현 씨의 연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원래 그 포스터를 보고 있었던 그 기대감에 확 떨어지는, 일단 초반부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는 거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궁금증은 있지. 처음에. 궁금증은 있었는데 지금 그 이정현 씨가 힘들어지고부터는 사실 되게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어거지스러운 설정들이 좀 차라리 만화 같았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거는 만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면이 일단은 그 학생 작품 같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커서 네. 그게 좀 맛이 없었던 점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일부러 이게 학생이 만든 작품이라 이렇게 나왔다라고 광고를 했더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했던 대로 그 오히려 쨍한 느낌을 더 살렸더라면 영화가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기에는 추천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구나. 정말 제가 아는 지인들은 정말로 일반인이거든요. 저보다 영화를 보는 횟수가 적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 알고 이런 지인들이 많은데 욕할 것 같아요. 제가 첨부를 하자면 영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꼭 봤으면 해요.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영화 그 어떤 요소들, 영화를 찍는 요소들 있잖아요. 네. 그 요소들의 안 좋은 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인 제 눈에도 요 정도 보일 정도라고 하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그렇고요. 몰랐어요. 전 영화 시험 먹기를 탈퇴설 때문에 지금 이 영화 때문에 간들 뻔했다니까. 달래야 돼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별점은 저는 2점. 네. 네, 지금 제가 들어와서 한 영화 중에 최하위예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 외국 영화였으면 저희가 신랄하게 욕하면서 신랄하게 욕하면서 막 야 씨발 막 이랬을 텐데 좀 뭔가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뭐 이렇게 욕도 못 하겠고 이거 참 저희 청취율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한 줄 평은 그래도 이정현 씨는 다음 영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는요 맛있었던 부분은 뭐 이정현 씨를 비롯해서 각 부분에서 맡은 바 위치를 빛내주는 명품 조연들, 명품 배우들의 열연들이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연출 방식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색감이라든가 몇몇적인 요소들에서 더 못 살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제가 이거를 미처 못했던 건데, 마치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색감도 그렇고 촬영 방식도 그렇고 좀 더 잘 살렸으면 더 돋보이는 음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오포 세대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마케팅을 한 이 부서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포스터도 마케팅 팀에서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문제라는 얘기지 내 말은.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맞지? 그 포스터는 정현 씨 사비로 한 것 같다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포스터를 그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포스터를 속인 거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더 그래서. 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래서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네, 마케팅 팀 중에 누군가 한 명이 LG 마케팅 부서에 있던 출신이든가 아니면 장준환 감독님 지구를 지켜라 마케팅했던 거에 뭔가 끈앞풀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그 글을 그 홍보글 있잖아요. 오포 세대에 포함된 홍보글. 그게 마케팅 팀에 있었을 거 아니고. 아니 감독님이 그걸 체크를 컨펌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권한이 없어. 아니 감독님이 아니 이거 박찬호, 5세대 얘기가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말은 해도 안 통해. 박찬호, 봉준호 안 이상해. 이거는 안 통해요. 이런 거는. 아니 그럼 그 영화 그러니까 심지어 영화 그 예고편에 쓰는 영상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선별해 주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고르는 거야. 아니 그래서 예고편 저도 못 봐서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 뭐 반전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런 반전 영화에서 나오면 안 되는 장면들 있잖아. 네, 근데 그것도 맞아요. 마케팅 투에 써버리면 따질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영화 실정이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근데 네. 나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아니 이 오버세대랑 전혀 상관없는 영화를 갖다가 맞아요. 왜 그래서 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왜 썼지? 이정현은 후킹이에요 후킹. 이정현은 포기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로서의 삶. 이거 외에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식물인간이 된 남편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기 직장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 재개발이 안 될 것 같은 이 자기 집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팔려고도 안 팔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걸 얻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죽일 정도로 되게 애착감이 강한 여자이기 그리고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재개발 음, 돼서 보상금 받아가지고 남편이랑 떠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죠. 정확히 예, 예. 모르겠어. 정확히 그거는 안 나왔던 것 보여주지만 같은데 음. 하여튼간에 그 그렇게 비용을 다 나오죠.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뭔가 돈이 들었다는 그쵸. 얘기겠죠. 그래서 집을 팔아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 떠나는 심정으로. 근데 그 부동산에 있던 여잔가 음. 그 자기한테 팔으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음.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 팔았을 수 있죠. 집을 예, 아예 예, 그냥 이 예. 재개발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근데 전세도 지금 오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 돈을 받고 떠난 거죠. 하여튼간에 이정현은 이 오포 여기 나왔던 이 수남은 오포 세대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마케팅을 너무 못했고 그리고 마케팅 지금 말 들어보니까 두 분은 모르셨다 했잖아요. 이 카파 출신 이 네, 학생 네. 영화인 건지를 그것도 마케팅을 정말 얘기를 잘했으면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했으면 포스터에다가 솔직히 이 카파라는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는 자랑스럽게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픽사 검색하면 다 나올 텐데. 픽사 영화 소개할 때 딴 거 별로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픽사 영화다. 픽사 디즈니 영화 이거 하나 다 끝난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카파라는 거를 일부러 더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두 분 말 듣고는 저는 깨달았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마케팅을 너무 못했다. 이 사람들 진짜 혼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봐요. 오포 세대한테 고함. 열심히 살아도 맞아요.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 그녀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된다. 뭘 복수했어요? 복수한 것도 아니고 복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괴롭힘을 끝까지 당했죠. 그냥. 그냥 아니 이게 복수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화가 사람 죽인다고 복수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니까 그 문구도 마케팅팀이 썼을 거야. 마케팅팀 미쳤냐고. 그 오포도 아니고 말씀하셨던 여자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식물인간 자살을 시도하기 그 전까지는 계속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건 여자의 삶을 포기한 건 아니지. 그렇죠.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그냥 직장을 남보다 더 열심히 다닌 것뿐이야. 그러니까 꾸미고 아름답게 싶어지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봤잖아요. 아니 근데 아이, 그렇게 표현되지도 그렇다고, 않았잖아요. 그래요? 지금 잘 살았다니까요. 지금 따져보면. 그래도- 그럼 하나도 포기한 게 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없다니까. 그렇게 봐요. 그렇게 미쳐서 날뛸 만한 그런 감정적인 그거를 모든 걸 다 잃은 건 관객들이 아니야. 못 감정 동기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막 죽이고 다니니까 갑자기 뭐야 이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일한다고 막 5-6개씩 일하고 어쨌거나 직장 못 구해서 요새 난리인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눈높이가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뭐 하루에 3잡 4잡씩 하면서 정말 빡세게 사는 거지 포기하고 산 그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집을 사갖고 그러니까 집이 맞아요. 재개발이 포기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재개발이 되는데 그게 로또지. 오포 세대한테 보험 복수 집을 갖고 일단 집이 없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일단 집이 없어. 이 재개발 그리고 것 때문에 재개발이면 사람 죽이는데 요새는 로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재개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무슨 오포 세대한테 구해서 왜 뭘 복수를 누구한테 복수를 해? 나라한테 복수를 해? 그럼 집을 다 주고 이 관객들한테 집을 다 준 다음에 재개발 다 올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가 왔어. 집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헛소리가 지금 어쨌든 저는 이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전 추천이고요. 별점도 저는 4.5점 주고 싶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좋아요. 이 말 들어보니까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을 그럼 0.5점 깎자. 이거를 생각할 적에 깎을게요. 그래서 0.5가 아니요, 깎인 거예요?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거를 예상 못했기 때문에 4.5점. 4.5점 생각했었는데 말 듣고 보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긴 보여요. 그래도 저는 4.5점을 다 주고 싶어요. 네. 네. 그거는 부족한 거지. 그것 때문에 저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되진 그러면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 건가요? 그냥 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일반인까지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잘 만들어진 그 뭐라 잘 만들었다 해야 되나? 딱 깎아놓은 밤 같은. 진짜 너무 이렇게 막 몸에 좋은 음식 먹다가 약간 불량식품도 먹은 것도 좋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을 필요도 있잖아요. 약간 이거는 자극적인 음식 뭐 예를 들어 아니, 정말 자극적이진 않아요. 왜요? 사람 먹고 배고 있는 게 자극적이지 아니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킬빌 이런 게 자극적인 거지. 홈비디오처럼 좀 보여서 심하지. 홈비디오처럼 보여서 그러진 않았다니까요. 지금. 그냥 맛이 없었어요. 그래요? 좀 그래서 어쨌든간에 느낀 게 그런 불량식품 맛도 좀 있어서 불량식품 같긴 했는데 불량식품도 이렇게 현혹시키는 불량식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생애들이 국민학생 네. 그런 게 있는데 되게 맛이 없는 불량식품이었어요. 그렇구나. 어쨌든간에 좀 그래서 어쨌든간에 4.5점을 주고 싶고요. 네. 이 이정현이 꿋꿋하게. 당연하죠. 내 꿋꿋해야지 당연히. 꿋꿋하게. 난 내 생각이 건데. 여기 이거 저 영화 씹어 끝나면 나오잖아요. 영화는 개인의 뭐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누구 성대모사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끝에. 위원회. 위원장님? 네, 저희는- 위원장님. 난 듣기에 저희는 영화 씹먹기 그 위원회. 위에 계신 그 박모 씨 그분 목소리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완전히 저희는 그거 못 세이즈님의 찾겠는데?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어쨌든간에 이정현이 나중에 점점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무서움도 있었는데 어떤 그건 영화적인 요소로 생각했었고 저의 한 줄 평은 대한민국의 영화를 이끌어갈 보석들의 무더기 탄생 정도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 크게 말하면 이 카팔 출신을 말하는 거고요. 작게 말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4.5점에 대한민국 영화를 이끌어갈 보석들의 무더기 탄생으로 말하고 네네. 싶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영화라는 거는 영화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역시 제작비 문제예요. 맞아요. 환경, 그게 제일 제작 커요, 환경. 진짜. 예. 그 영화라는 그 큰 제작비를 개인이 굴려서 자기 영화를 갖기가 엄청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진짜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이 영화로 인해서 기회가 돼서 앞으로 10번, 100번, 100편 뭐 찍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편도 못 찍고 끝나버리는 실력 있는 감독님들도 아마 많죠.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이렇게 나라가 주던 기회를 주던 아니면 기업이 주던 기회가 좀 지금보다 많이 닿아서 우리가 좀 색다르고 독특한 작품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영화는 두 개 중에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일단 성실한 수남한테 삶이란 의도대로 되지 않고 슬프고 아프고 잔혹한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두의 삶은 럭비공 마냥 이리저리 예상치 못한 곳을 튀어오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삶의 끝에 있는 건 죽음인데 죽음은 어떨까요? 죽는다. 누군가는 죽는다.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죽지만 우리는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죽음이 자신한테 가까운 사람이라면 바로 내 어머니라면 어떨까요? 럭비공 같은 삶의 끝에 찾아온 죽음을 이야기하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난니 모레티 감독의 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만약에 잠깐만. 상영관이 너무 없으면 영화를 못 보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 분노를 담아서 환상적인 4명 아니 환장하게 있는 4명에 나오는 판스타틱 4 이게 왜 미칠 영화인지 우리 스스로의 안구와 뇌를 고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의 어머니라는 영화가 네.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예술 영화 같아요. 예술 영화겠죠. 예. 개봉을 하나요? 뭐 아닌가요? 아트하우스에서 하는 거예요? CGV? 이거 그냥 아트하우스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아트하우스 할 걸요. 근데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개봉관이 안 잡혔어요 많이. 근데 시네큐브 같은 데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는 거기 미리 공개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진짜 못 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시네큐브라든가 뭐 이렇게 그 이런 독립 영화들 지원해주는 아트하우스 뭐 이런 데가 아니면 못 볼 것 같아서 그러면 어차피 애매모호한 영화 할 바에는 우리 그냥 판타스틱 4 하고 영화 씹어먹기 끝냅시다. 이번 영화가 진짜로 그 이번 주 개봉 영화가 판타스틱 4가 유일해요. 맞죠? 아니요. 그냥 그렇지 이런 않은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 얘기해요. 자, 판타스틱 4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이게 저도 어떤 대중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씁쓸한 얘기입니다. 사실
판타스틱 4를 이번 주에 사실 이거밖에 없다고 느끼는 게 나 분명히 여기다 다른 돈 주고 개봉작들이 나 있어요. 여기다 돈 주고 싶지 않아. 아니 분명히 다른 개봉작들이 왜? 있어요. 많겠죠. 나 가난해. 나 근데도 술하고 똑같은 불구하고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야. 왜 이번 이래? 주에 내세울 게 사실은 판타스틱 4밖에 없다는 것도 되게 씁쓸하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골라려고요. 아니, 그 대표작이 판타스틱 4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소개를 해야 저희 청취율도 같이 올라가겠죠? 아니 사람들이 일단 안 볼 것 같아 이거. 네, 아무래도 지금 암살 베테랑 뭐 미션 임파서블 이 세 개가 우리 장기전에 웬만하면 나이 돌입할 것 어머니 같은 합시다 진짜. 이게 드는데 우리 사람의 삶의 감동이 필요하고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 이 환장하겠는 4명 이 판타스틱인지. 판타스틱 4 다음 주에 뭐 하죠?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뭐예요? 다음 주에. 빨리 네. 얘기해요. 영화 15기 이상이고요. 아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여러분. 테마 문역을 읽어보자. 다음 주가 마지막이 아니길 빌어요. 여러분, 야, 테마 사연은 안 문역을. 보내셔도 되니까요. 차라리 제발 미니언즈를 보겠어요. 제발 저희 미니언즈 버리지 봐. 말아주시고요. 좀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해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뭘 갖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백 감독의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판타스틱 4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리고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